자, 우리 3주차 수업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지요. 예. 이게 그 내 계좌에 무언가가 좀 있는 분일수록 이 상황이 굉장히 긴박할 겁니다. 그죠? 변동성도 높고, 그죠? 뭐, 불과 한 달 전에는 뭐 거의 뭐 이제 주식을 해야 하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 지금은, 난 왜 돈이 없는가? 막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죠? 예. 천당과 지옥을 오가고 있습니다. 이제 공포 지수 같은 경우도요, 한 달 전만 해도 극도의 극한의 공포였거든요. 거의 다 도망가는, 이제 주식시장 버리고 다 도망가는 극한의 공포 구간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뭐예요? 이제 광기로 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 가면 더 할 것 같아요. 점점, 예, 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제 오늘 그 부분에 관련해가지고 이제 또 나름 공부를 한번 또 해보도록 할 건데요. 그래서 뭐 이제 뭐 상황이 종료된 건 아닙니다. 상황이 종료된 건 아닌데 항상 주식시장 변동성을 가지고 가기는 하는데요. 제가 여러 번 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많이 해봤을 거 아니에요. 해봐서 공통적으로 늘 한 번도 안 빼먹고 정말 늘 이렇게 장이 지나간 다음에 드는 생각은 뭐냐면 그냥 모아가면 된다예요. 그냥 모아가면 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이제 우리가 공부해서 담는 종목이 이상한 종목들은 없잖아요. 그죠? 예, 다 어느 정도 이제 실적도 보고 뉴스도 보고 데이터를 모아가면서 이제 나름대로 근거 있는 종목들을 모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즉 기업이 크게 문제가 없으면 이게 돼요. 내려갈 때 내려가겠죠. 근데 올라갈 때 더 많이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자, 선생님도 포트폴리오에서 꼭 기억하실 게 있어요. 항상 그 수익률. 제가 복사해가지고 계속 적어 넣으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예, 한 줄 딱 복사해가지고 계속 이제 넣어 놓으면서 내가 수익률이 어떻게 변동하고 있는지를 주시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다음에 더 잘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항상 현재도 잘하고 참 좋겠죠. 그런데 저는 현재 잘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뭐냐면 다음에 더 잘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재보다 다음에가 돈이 더 많거든요. 다음이 자산이 더 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잘하는 것도 좋겠지만 지금 뭐 잘하지 못했다, 많이 못 들어갔다, 많이 사지 못했다, 뭐 수익률이 높지 않다. 그것보다는요. 항상 이 주식 투자를 하실 때는요. 조금 길게 보세요. 제가 길게 보라 그러잖아요. 그죠? 좀 미래를 보세요. 그러면 다음에 비슷한 상황은 언제든지 또 쫓아 이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다음에 이 상황이 왔을 때에 중요한 건 뭐다? 지금보다 더 잘하면 되는 거예요. 더 잘하면 더 큰 금액을 가지고 더 잘하면 더 크게 자산은 불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어떤 이치, 이 원리, 우리가 왜 주식 투자를 하는가에 대한 그런 어떤 개념들만 잘 정리를 하고 가시면은 또 좋은 경험 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얼마나 몇 프로나 이제 올라갔을까요? 몇 프로나 올라갔는지. 이제 그런 것도,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체크할 때 어떻게 체크하시냐 하면은 시장 대비 나의 수익률을 항상 보셔야 돼요. 시장 대비 나의 수익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 열심히 공부를 하는 이유가 시장 대비 시장보다 조금 더 좋은 수익률을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종목을 고르실 때도 잘 적어 놓으세요. 종목을 고르실 때도 항상 시장 대비 어떠한지. 그러니까 올라갈 땐 시장 대비 수익률이 좋아야 되는 거고요. 내려갈 때는 시장보다 잘 견뎌야 되는 종목.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종목들을 내가 이거를 조금 더 비중을 늘려야 되겠다, 줄여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될 때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 종목이 뭐랄까 뭐 이제 뭐 하는 기업이고 어떻게 돈 벌고 성장률이 어떻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따지는 부분인 거지만 더 중요한 부분은 얘를 내가 더 가져가야 되나? 더 사야 되나? 이렇게 훅 떨어졌을 때 내가 이걸 더 모아가도 되나? 막 이렇게 이런 이제 고민들이 막 들잖아요. 그래서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렇게 갈등이 생겼을 때 내가 과감하게 걔네들을 더 모아갈 수 있는 힘은요. 제일 심플하게 일단 시장 대비 수익률 보시면 돼요. 시장은 막 떨어지고 있는데 얘는 좀 덜 떨어져. 그리고 시장은 막 올라가고 있을 때 얘는 더 많이 올라가. 예, 그런 종목이라면 충분히 가치가 있지 않나요? 그죠? 예, 그런 부분들을 뭐 비교하는 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냥 큐큐큐 하고 보시면 되잖아요. 스파이보다 큐큐큐 정도잖아요. 선생님도 포트폴리오는 아무래도 성장 이제 종목들을 많이 가져가니까. 그랬을 때 뭐 스파이나 큐큐큐랑 대비했을 때 이 종목이 덜 떨어지거나 훨씬 더 빠르게 올라간다라고 하거나 지금 이제 약간 이제 반등이 시작이 됐어요. 그죠? 예, 얼마 안 됐어요. 근데 겁나 빨라. 그죠? 예, 쉬지 않고 확 올라오거든요. 예, 거의 V자로 그냥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V자 반등 속에서 비교를 해보는 거죠. 그죠? 이것도 구체적으로 보여드려야 되나? 구체적으로. 자, 선생님들이 이 종목은 더 가져가고, 이 종목은 시장 대비 힘이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궁금하신 종목들 채팅창에 올려줘 보세요. 한번 같이 볼까요? 이 종목은 시장 대비 잘 가고 있는 건가요? 못 가고 있는 건가요? 네,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시면 한번 말씀을 하십시오.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올려줘 보세요. 어떤 종목을 가지고 고민하고 계신가요? 팔란티어 TSMC, 팔란티어 TSMC 한번 보겠습니다. 공유를 해드릴게요. 한번 봐볼까요? 자, 이 팔란티어를 내가 더 모아가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이제 고민이 들잖아요. 그러면
자, 이제 기본적 분석은 다 본 거고 실적 같은 것도 다 체크하셔야 되는 거고 실적 체크하셔가지고 그럼 내가 팔란티어를 자 그러면 이제 4월 달과 지금 5월 달 부분을 볼게요. 4월 달이 이제 4월 초가 여기가 폭락할 때고요. 그죠? 4월 달이 폭락할 때고요. 한 달이 그 다음이 이제 반등할 때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QQQ를 보시라고요. 얘가 이제 시장이잖아요. 그죠? 예, 시장에서 보시면 4월 달 정도 보시면은 어때요? 이 4월 달 부분 그죠? 여기 떨어졌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지는 거죠.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00일을 뚫고 훅 떨어집니다. 근데 팔란티어는 200일 밑으로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죠? 예, 시장 대비 강한 거예요. 강한 거예요. 그리고 올라갈 때 볼까요? 올라갈 때도 보시면은 얘는 이제 최고가 경신했죠. 지금 팔란티어 갖고 계신 분들은 어때요? 누구나 다 수익 구간이죠. 사상 최고치기 때문에 지금 팔란티어가 있다라고 하면 무조건 수익률을 가지고 가시고 계실 겁니다.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그럼 사상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죠? 예, 저점에서부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얼마나 올라갔느냐라고 보면은 순식간에 얼마예요? 47%가 올라갔어요. QQQ는요? 물론 지수니까 덜 올라간 부분도 있지만 얘는 20% 정도 올라간 거죠. 그죠? 빠르죠? 회복이 빠르죠? 예. 뭐 QQQ보다 뭐 이제 뭐 어쨌든 이게 시장이 중심이잖아요. 스파이로 보셔도 되고요. 스파이 보셔도 되고 S&P 500하고 보셔도 되고 S&P 500도 역시나 200일 밑으로 뚫고 내려갔어요. 그죠? 뚫고 내려간 상태에서 얘도 지금 올라왔는데 뭐 16%, 17%뭐 이 정도 올라와 있거든요. 팔란티어는 시장보다 훨씬 더 빠른 거죠. 그러니까 얼마 올라왔느냐 보다도 뭐예요? 고점을 넘어섰잖아요. 팔란티어는. 최고가 경신했잖아요. 내려갔다가 올라갔는데 최고가 경신하고 이제 올타임 하이로 올라갔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종목이죠. 네, 이렇게 해서 비교하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팔란티어를 갖고 있으면은 이 종목은 어떻겠어요? 내 평균 수익률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보다 항상 잘 움직이는 아이들을 가져가려고 애쓰시는 거고 그런 종목들을 자꾸 보셔야 되는 거죠. TSMC요. 고민하고 계시다고요? 예, 200일을 뚫고 훅 내려갔어요. 200일 뚫고 훅 내려간 상태에서 이제 지금 반등해서 올라왔습니다. 이제 뭐 한 30% 정도 올라와 있어요. 200일선 위에 이제 올라와 있고요. 지수를 한번 볼까요? 여기서부터 이제 올라왔는데 그 뭐예요? 이제 그 최고점까지 얼마 안 남았어요. 다 올라왔네요. 최고점까지 5%도 안 남았네요. 그죠? 자, TSMC 같은 경우는 아직 16% 남았죠. 그죠? 예, 고점까지 올라가는 힘이 그렇게 크진 않죠. 그죠? 아직 많이 남았어요. 아직 많이 남았어요. 좀 많이 남은 예, 그런 느낌입니다. 200일선 위에서도. 그래서 그렇게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지수 대비 어떻게 움직이는가. 예, 그런 부분들을 한번 보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음, 여기에서 제가 차트를 딴 걸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음, 음, 이거를 보여드리면 보여드리면 빨리 시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시장 대비 수익률을 잘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시장 속에서 내가 어떠한 종목을 가지고 가고 싶은가, 그죠? 그러면 그런 종목을 내가 어떻게 골라내야 하는 거고, 어떤 기준으로 잡아갈 것인가. 이 부분이 답이에요. 이 부분이 답입니다. 선생님들이 지금 이제 죄송하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놓친 부분이 많죠. 배웠는데 잃어버리고요. 배웠는데 안 적어놨고요. 그죠? 해야 하는 과제인데 안 한 거죠. 그래서 놓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떤 차이가 나냐 하면은요. 물론 한 방에 다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하시면서 계속 하나씩 하나씩 다 가져가야 하는 거는요. 지금이 아니라 넥스트 때문에 그래요. 다음에 더 잘하려면 이번에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여기 레벨 6 본강 이제 수강하시는 분들도요. 레벨 6 이제 쌤들도 웬만하면 놓치지 않으려고 적으셔야 돼요. 적어야 돼요. 내가 기억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요. 특히 경험하지 못한 부분들 결국은 어떤 부분을 체크해야 되고 어떤 부분에서 주의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선생님들이 경험하지 못한 거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실수하기 제일 쉬운 부분인 거잖아요. 내가 경험하지 않았는데 이런 부분들을 많이 실수할 거니까 주의해라라고 얘기는 하지만 제일 안 와닿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어떻게 해야 돼요? 적어놔야 돼요. 적어는 놓으셔야 되고 한번 적용을 하려고 자꾸 애를 쓰셔야 돼요. 그래서 그 갭을 좁혀가야 돼요. 빨리빨리 좁혀가실수록 좋은 종목을 가지고 좋은 기회에 수익률을 잡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도 과제하신 거 잠깐 이제 피드백하면서 또 종목들 보도록 할게요. 특징이 제가 이제 하다 보면은 특징이 뭐냐면요. 주가가 막 떨어지잖아요. 주가가 막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주가가 떨어지는 데서는 잘 못 잡아요. 잘 못 잡고요. 언제 잡냐면 요맘때 거반 다 올라오니까 이제 막 뒷차탄이라고 바쁘거든요. 지금 막 이제 이럴 때. 근데 그게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은 상관이 없어요. 어떤 기준을 갖고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냥 심리적인 거 있잖아요. 바닥에서는 이제 못 사는데 이제 거반 다 올라온 거 갖고 이제는 뭐 무슨 생각이 들어요? 더 올라갈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요. 어디서 200일이든 아래든 뭐 20일이든 50일이든 다 상관없는데요. 상관없는데 내가 거기서 사는 이유가 정확해야지 그 다음에 실수를 안 하거나 그 다음에 더 많은 수익률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답이에요. 끝이에요. 그것만 잘하면 돼요, 정말. 다른 건 전부 부수적인 스킬들이에요. 그것만 잘 기준 잡고 있으면은 수익률은 쫓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RSI, MACD 보는 부분들 한번 차트 봐보십시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격도 부분도 이제 배웠었고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이제 그 종목들을 한번 찾아서 가져와 보십시오. 찾아보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려주신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제 몇 가지 봐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들 톡에 올려주신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전도 해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예, 환전도 해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분할로 환전을 재훈 쌤, 요건 분할 아닌 거 아시죠? 이제 그죠? 예, 요건 분할 아닙니다. 분할 아니에요. 예, 시간차 1분입니다. 네, 시간차 1분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396원에 샀는데 396원에 샀어요. 네, 요건 분할 아닙니다. 아셨죠? 예, 가격 분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시간 분할하는 게 이제 가격 분할 부분인 거니까. 예, 요런 거한 방에 사시고 이런 것들은 네, 진짜 요건 분할 아니고. 그래서 이제 해보셨고요. 음, 그다음에 지영쌤 거 받으려고 했더니 지영쌤 안 계시네. 패스. 자, 은지쌤도 환전하셨고, 음, 잘하셨고, 보경쌤은 들어와 계시니까 한번 봐드릴게요. 이격도가 큰 거 찾아보기.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이격도가 큰가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언제 캡처하신 거죠? 5월 6일? 여기? 음. 10, 15, 24 정도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뭐 차이는 있겠지만 10, 15, 25거든요? 얘 성장주거든요? 그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성장주니까 10, 15, 25에서는 얘가 뭐 이것도가 너무 벌어져가지고 여기서는 못 살 것 같다라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이건 개인차예요. 개인차에서 답은 없는 건데, 그죠? 그래서 이격도 자체가 그러니까 이격도만 봤을 때 이격도라고 말씀하셔서 이격도만 봤을 때 얘는 이격도가 너무 벌어졌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더 벌어져도 괜찮습니다. 더 올라가도 되는 느낌이에요. 예, 이게 성장주라서 그렇습니다. 성장주. 그래서 보시면 음, 여기 이격도 하나 더 설정해서 보면은요.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거예요. 얘가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이격도가 막 벌어졌을 때는 어디쯤이에요? 지금 여기쯤 잡고 있죠. 한 120이 넘어요. 그죠? 예, 120이 넘는 게 이제 이격도 벌어지는 부분인 건데, 예, 지금 봤을 때는 아직은 조금, 그죠? 예, 거반다 오기는 했는데. 그래서 예전에 벌어지는 이격도하고도 같이 비교를 해보시면, 이격도 볼 때는, 예,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도 이격도가 일단 이제 벌어지고 많이 올라가니까 이제 조금 쉬어가는 느낌이 있는데, 이제, 뭐죠? 얘도 이제 힘이 좋은 상태입니다. 힘이 좋은 상태인 거고, 이격도만 본다라기보다도 RSI하고 MACD를 같이 봐보는 거죠. 그죠? RSI하고 MACD 같이 보시면은, 어, 얘가 지금 무슨 과매수 구간이라든가 그렇게 걸려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이격도도 뭐 간당간당한 정도이고, 그 다음에 얘네도 과매수 구간에 이제 걸려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뭐 여기에서 너무 고점이다, 뭐 이런 느낌은 아닌 거죠. 여기서 판다, 뭐 이런 느낌도 아닌 거고,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MACD 0, RSI 상향되는 거 찾아보는 거 어떤 종목 찾으셨나요? 아마존? 아마존 한번 볼까요? 아마존 밑에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는 거. 예. MACD도 그죠? 예, 0에서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고 지금 벌어진 상태로 쭉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이 RSI나 MACD 봤을 때는 상승 여력이 더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얘도 역시 과매수에 뭐 걸리거나 뭐 그렇진 않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많이 올라간 것 같아도 예, 여기서도 충분히 예, 힘이 있는 상태 정도다라고 보실 수 있는 부분인 겁니다. 매수하실 때 그런 거 참고하시면 좋은 것 같고요. 은지쌤은 ASML 얘도 여기서부터 쭉 올라가고 있고요. 예, 예쁘게 잘 올라가고 있네요. 그죠? 예, 이런 것들은 계속 상승률을 가지고 밑에서부터 쭉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보셨을 때는 이 밑에서부터 이렇게 잡아 올라가는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위쪽에 이제 과매수 되는 부분이 이제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되는 부분인 거고. 지금 거반 비슷하죠? 지금 계속 좀 올라가고 있는 중이어서 골라보셨고. 음, 현장쌤, 현장쌤이 평균 환율보다 좀 낮아서 요 정도 낮으면 또이또이예요. 거의 비슷해요. 현장쌤. 아셨죠? 퍼센테이지로 한번 보세요. 요 정도 보면 거의 다 비슷하다 정도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죠? 뭐 비슷한 정도이니까 한번 해보신 거. 이격도 너무 벌어져서 이제 너무 벌어진 정도 힘써 보셨어요? 얘는 좀 약간 미쳤죠?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부분이죠. 여기서 보시면 21이 벌써 40, 46, 56. 예, 이게 좀 너무 같다 싶은 거예요, 이게. 그죠? 이격도가 너무 벌어진 거죠. 너무 벌어진 상태인 거고, 또 하나 보시면은 과매수 걸렸죠. 그죠? 예, 과매수 걸린 상태인 거고, 아직도 데드는 아니에요. 벌어져 있고요. MACD도 벌어져 있어요. MACD 같은 경우도 근데 0에서부터 많이 올라온 상태이기는 합니다. 쭉 올라간 거 골라보셨고, BSM은 한전 안 하셨어요? 네, 1451이면 무조건 환전해야 되는데 이건 예, 환전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보잉이 이격도가 벌어졌나요? 요즘 워낙에 급격하게 이제 올라가니까 이렇게 끊임없이 쉬지 않고 올라가면은요 RSI나 MACD도요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벌리고 쭉 올라가요. 그냥 쫙 올라가는 요즘 요 며칠간이 계속 그렇죠. 보잉도 11%, 17%, 15% 정도 많이 벌어졌네요. 많이 올라갔네요. 과매수 구간에 진입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과매수 구간에 걸렸다라고 하면 조금 쉬었다 가셔도 돼요. 요 정도 올라가면은 조금 쉬었다 갈 수 있거든요. 여기까지 갔는데도 못 잡았으면은 놓친 거죠. 놓친 거예요. 이거 과매수 이미 걸렸다라고 하면 내가 못 샀으면 놓친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집에서 어떻게 해보려고 덤비지 마시고 기준 잘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데서 하는 거는 단기적으로 봐도 물리고 장기적으로 봐도 힘듭니다. 이런 부분들은 MACD, 골든크로스, HFFG 이거 맞아요, 미세? HFFG 맞는 것 같은데 MACD 골든크로스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죠? 예, 이거 막 확대해가지고 닿을래 말래 올라갈래 막 이렇게 따지지 마세요. 딱 봐가지고 골든크로스는요 훅 올라가면 골든크로스예요. 얘가 거기서 미기자거리고 있으면 아니고 그리고 특히 이제 0 근처에 이렇게 있잖아요. 예, 이런 부분들은 특히 위에서 아래로 오고 있잖아요. 여기서 무슨 딱히 골든크로스 뭐 예, 그리고 아래 사이 부분들도 이러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크게 의미가 없다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이 부분 요것만 보고 봤을 때는 골크로 보이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영미쌤 안 들어오신 것 같고 주쌤도 안 들어오셨고 민우쌤도 안 들어오셨고 재원쌤 평균 환율이 1317원밖에 안 돼요? 달러 옛날에 많이 갖고 있었나 봐요. 끄덕끄덕 도리도리. 그 예전에 산 종목들이 좀 싸게 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전에 달러 많이 갖고 있었나 봐요. 그죠? 달러 자산으로. 예전 게 좀 낮아가지고 제가 계산해보니까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음. 네. 근데 왜 환전을 했어요? 지금 사는 종목, 최근에 산 평균 환율은 높아가지고. 최근에 산 평균 환율은 높아서. 네. 음.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렇게 볼 수도 있어. 자, 이격도가 고점인 거, 디올인 거. 예, 딱 봐도 벌어졌네요. 그죠? 예, 이런 것들은 많이 벌어졌네요. 20, 34, 40. 예, 이격도는 지금 이거 봐도 이거 많이 벌어졌죠. 그죠? 예, 이격도가 굉장히 원래 평균보다도 훨씬 더 많이 올라간 상태인 거고요. 얘는 올타임 하이 같아요. 그죠? 예. 사상 최고가입니다. 예, 사상 최고가에 가 있는 종목이 되겠고요. 자, RSI도 과매수, MACD도 거의 이제 다 하는 거죠. 아직도 벌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아직 벌어져 있는 상태니까 얘가 뭐 이렇게 특별한 이슈 없으면 얘가 이렇게 훅 떨어진다라기보다 점점 이렇게 약간씩은 보폭을 줄여가는 그런 느낌으로 차트들은 한번 잘 보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골든크로스 나는 종목 애플이요? 애플이 그래요? 음, 음, 요런 느낌은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그 뭐랄까 이 근처에서 아직 지지부진하고 있잖아요. 지지부진하고 있으니까 뭔가 이제 뭐 본인이 보는 각도가 있겠지만 이렇게 나타나는 부분은 뭐냐면 확실하게 힘있게 올라가는 부분은 아니에요. 힘있게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쭉 치고 올라가지 않는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 주가가 상승할 때요. 올라갔다가 이렇게 쉬어졌다 올라갔다 쉬었다 올라갔다 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렇게 완만하게 움직이는 부분인 거고 끝도 없이 그냥 이제 쉬지도 않고 쫙 올라가는 애들 있잖아요. 예, 그러면 얘가 이렇게 벌어져서 올라가요. 그런 것도 한번 잘 주시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특징들이에요. 특징들. 자, 그리고 펩시하고 핀지. 펩시가? 선생님, 제가 과제를요, 음, 제가 적어놓기로는 MACD가 0 밑에서 골클이 날 것 같은 거, 음. RSI가 50 밑에서 올라가려고 하는 종목을 찾으라고 하셨는데, 네. 다른 분들이랑 좀 과제가 좀 잘못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음, MACD 골클이 날 것 같은 거를 찾았는데, 음. RSI 50은 올라가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얘는 아니죠. 네네. 그죠? 얘는 네. 아니죠. 이 밑에서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애들을 보셔야 돼요. 이 음, 밑에서 이렇게 헤매고 있는 애들 말고, 그죠? 밑에서 이렇게 52를 뚫고 굴고 나면서 쫙 치고 올라가는 아이들. 그런 것들은 한번 봐주, 힘을 가지고 올라가는 아이들이니까 그런 거 봐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묘희쌤도 잘못 따셨고. 음.
골크가 아니고 RSI 42 나이는 관심 가질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이 배운 대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네가 중립이 RSI 50에 있거나 MACD 0에 있는 것들은 별로 볼 필요 없다라고를 수도 없이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쓰시면 곤란합니다. 예, 이렇게 하시면 곤란합니다. 메이쌤 만들어 오셨고 현주쌤은 한윤, 한전? 음. 상규쌤도 굳이 환전할 필요는 없었는데요. 그죠? 지금 확률이 높죠? 내평균 확률보다. 그래서 굳이 환율을 할 필요는 없었는데 그냥 뭐 과대 정도로 해봤다 뭐 이 정도로 네, 제가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라도 굳이 일부러 환전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현금 집어넣고 예, 자동 매매로 하면 됩니다. 최고점 팔란티어 구글이 거의 비슷하죠? 구글도 아까 본 것처럼 비슷한 느낌을 가지고 갈 겁니다. 이렇게 쭉 아래서부터 올라왔는데 요것도 아까랑 비슷하지 않아요? 여기서 힘을 잃는 거? 그죠? 수평으로 이렇게 쫙 벌어진 게 아니라 이렇게 힘을 잃고 요 안에서 중간쯤 어디에서 이렇게 약간 헤매는 느낌 들잖아요. 이런 아이들은 오늘 쫙 치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갔다 쉬었다 갔다 하는 요런 특징을 갖는다 정도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간 힘을 비축하면서 가는 느낌, 시원하게 뚫고 올라가지는 않는 거. 그래서 이렇게 시원하게 확 뚫고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 있는 아이들한테 선생님들이 아마 눈이 갈 거예요. 그런 특징들 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잘 찾아보셨네요. 잘 찾아보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오늘은 컨트롤보다 요거부터 할게요. 지금 순간적으로 V자 반등을 해가지고 지금 보기 괜찮은 이제 자료예요. 재밌는 자료여서. 그러니까 지금이 고점인가 저점인가 반등을 하는가 꺾어지는가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참고할 수 있는 또 지표가 되겠습니다. 이 고점 이제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꼭대기를 잡겠다, 저점을 잡겠다 이게 아니라 지금 시장이 그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부분을 판단한다. 자, 다시요. 정확하게 보세요. 고점을 잡는 지표, 저점을 잡는 지표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제 얘가 이쯤에서는 위로 올라가겠구나. 그죠? 예, 위로 올라가고 있겠구나. 이제는 고점에서 떨어질 수 있으니까 준비해야 되겠구나. 주의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읽어낼 수 있는 그러니까 시장의 흐름을 읽어낼 수 있는 지표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막강해요. 이거 자체를 못 읽어서 거꾸로 가니까. 예, 그래서 자, 지금 보시면은 이제 그 아까도 어느 분이 톡을 보내셨는데 며칠째 오르니까 더 오를 수 있을 것 같아서 못 팔고 있어요. 이제 이 문자를 받았거든요. 보면은 뭐 그렇죠. 내가 보고 있으면 계속 올라가니까 못 파는 거죠. 계속 올라가니까 못 파는 거. 근데 내가 만약에 팔아야 한다라고 하면은 어느 지점에서는 이 이유 때문에 팔아야 되겠다라는 부분들을 잡고 기다려야 돼요. 항상 매수나 매도나 내가 잡고 기다린다. 잊지 마세요. 예, 내가 적어놓고 기다린다. 적어놓고 기다린다. 예. 그렇게 하면은 실수를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실 건데요. 얘는 자, 얘는 똑바로 올려드릴게요. 주소는 바차트라고 하는 겁니다. 바차트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바차트는 정말 많아요. 하여튼 무슨 미국은 정말 정보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면요 정말 희귀한 자료들 정말 많은데요. 아주 각양각색으로 다 분류해 놨고요. 정말 좋은 자료들이 많이 있는데요. 선생님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보셔야 하는 거는요. 마켓 퍼포먼스입니다. 시장의 움직임을 보셔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어떤 걸 보냐면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요겁니다. 요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이 오늘이 고점이냐 이게 아니라 얘가 이제 거의 다 고점 부분에 갔다라는 부분들. 아니다. 얘는 이제 바닥쯤에 거의 왔으니까. 바닥이라고 하는 거, 고점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뜻이냐면 바닥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상승의 확률이 높다. 고점이라고 하는 거는 하락의 확률이 커진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평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주로 보실 이평선은 항상 우리는 200일 기준이 가장 큽니다. 200일이 제일 세요. 200일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요즘처럼 단기적으로 반등 들어갈 때는 50일하고 20일 정도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뭐 일주일마다 훅훅 바뀌니까요. 그죠? 예, 이런 거 보시고 장기적인 이제 측면에서는 200일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5일선, 100일선, 150일선까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시간의 흐름을 보는 거죠. 시간의 흐름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오늘 거, 어제 거, 지난주 거, 지난달 거까지 되어 있어서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만 잘 볼 수 있으면, 잘 해석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일 볼게요. 20일 보시면은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20일이 70%, 얘도 거의 70%대, 그죠? 200일 한 40%대 이 정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 볼게요. 한 달 전. 한 달 전이 언제인지 아시죠? 예, 훅 들었을 때입니다. 바로 한 달 전이. 바닥 찍을 때가 한 달 전이었거든요. 한 달 전에 보시면 20일이 어디가 있어요? 22%좀 가 있고요. 50일선은 17%에 가 있고 200일선은 23%에 가 있어요. 숫자 많이 차이 나죠, 이거? 그죠? 숫자 많이 차이 나죠? 그럼 요것이 이제 뭘 얘기를 하는 거냐 하면은 20일이면은 20일 동안이잖아요. 거래일 20일 동안의 움직임이잖아요. 거의 한 달 정도 이제 움직임인 건데 여기에 보면 이제 20%, 17%, 23%요 숫자가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 시장의 종목 중에서 21일선이 그러니까 21선 현재의 주가가 21선 이제 위에 있는 종목들 21선 위에 있는 종목들의 전체적인 시장에서 퍼센테이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21선 위에 있는 종목 수가 시장 마켓에서 22%밖에 안 되는 거고 51선은 17%밖에 안 되는 거예요. 뭐요? 다 51선 밑에 있는 거죠, 거의. 그죠? 17% 빼고는 다 51선 밑에 있다라는 거고 특히 200일선 거의 다 200일선 23% 빼고는 다 80%가 200일선 밑에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주가가 거의 200일선 밑에 이 정도면 다 역배열이죠. 그죠? 예. 다 역배열을 쓴 상태가 바로 한 달 전이었던 겁니다.
그럼 이제 요거를 이제 요렇게 시장을 읽으시면 되고, 지금 같은 경우는 많이 회복했죠. 그죠? 보시면은 43% 정도가 200일선 위로 올라섰고요. 이제 지수 자체도 200일 올라왔으니까요. 예, 200일 위로 올라섰고요. 그리고 20일 위로 올라선 아이는 76%나 되는 거죠. 거반다 20일 위로는 다 끌고 올라왔다. 그러면 이 정도 76%가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일선으로 위로 올라왔다라고 하는 거는 뭐겠어요? 굉장히 급반등했다라는 뜻이 되겠죠. 20일 위로 다 올라서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치고 21선 위로 올라가고 있다 보시면 돼요. 50일도 68%나 되니까요. 여기서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 거는요. 한 30%나 70% 정도 보시면 돼요. 50% 정도 항상 수치를 보실 때는요. 중간 수치는 어정쩡한 거예요. 뭐 이렇게 46, 뭐 50, 뭐 이런 애도 있잖아요. 아, 이런 것들은 어정쩡한 거예요. 반반이잖아요, 반반. 50 근처에 있으면 반은 위에 있고 반은 밑에 있는 거니까 어정쩡이거든요. 그래서 주의하셔야 되는 건요. 70 근처에 있는 거. 70% 정도. 그리고 밑에는 30%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30% 정도, 30이라는 숫자도 안 된다라고 하면은 다 밑에 있는 거죠. 거의 바닥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바닥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70 위에 있다라고, 70%가 다 위에 있다라고 하면은 거의 고점 부근인 거죠. 그죠? 70%가 다 위로 올라가 있는 거니까 거의 고점 부근에 있다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시려면 이거 다 한번 눌러보세요. 보시면 요거 마켓 퍼포먼스를 보세요. 퍼포먼스 보시면은 이제 굉장히 세분화해서 이제 데이터들이 많이 나와요. 여기 보시면은 S&P 100, 500, 뭐, 그죠? 예, 미들캡부터 시작해서 러셀, 다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 세분화해서 여기 다 눌러보시면 많은데요. 요 정도 우리 S&P 500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역시나 보셔야 하는 거는요. 요게 이평선이에요. 20일 이평선, 50일 이평선 정도. 요즘에 빨리 움직였으니까 보시고, 이제 가장 주의 깊은 건 200일선이죠. 200일. 200일선 밑에 200일선 위에 있는 종목들이 30%가 안 된다, 그금방이다라고 하는 거는 다 바닥으로 거반다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잊지 마셔야 하는 건요. 시장은 항상 오르고 내리고 내렸으면 오르고 그게 그 기본 성격이에요. 그거를 이해를 하셔야지 얘를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닥권에 왔으니까 얘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이걸 다 밀어 올린단 말이에요. 올라갈 거고요. 너무 올라갔으면 예, 좀 얘가 진정하려고 내려오려고 하는 예, 그러한 어떤 기본적인 원칙을 이해를 하셔야지 얘가 나쁘게 갈 겁니다. 자, 보시면은 요즘 20일하고 50일선 이거 보시면은 자, 여기 보면 섹터별로 나와 있어요. 이건 S&P 500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11가지 섹터가 나와 있는 겁니다. 조금 더 세분해서 보는 거죠. 그럼 섹터로 봤을 때 보시면 자, 21선, 51선, 200일선 포함해 가지고 이거 보이세요? 필수 소비재? 필수 소비재 보시면은 전부 다 30이 안 되죠. 30쪽이죠. 그죠? 그러면 이게 뭐예요? 필수 소비재는 바닥권이에요, 지금. 바닥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활용하실 때 선생님들이 싸게 사고 싶고 비싸게 팔고 싶잖아요. 그죠? 싸게 사고 싶고 비싸게 팔고 싶으시면은 싸게 사는 구간이 뭐예요? 바닥권 그 구간이잖아요. 발바닥은 잡지 말라고 했죠. 그죠? 최소한 무릎 정도 잡아도 충분히 기가 막힌 수익률 나오고요. 발목에서 잡기 위해서 또 열심히 공부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얘가 지금 이 필수 소비재가 30권에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싸게 사고 싶다라고 하면은 싸게 사고 싶다라고 하면 지금 얘가 매력적인 거죠.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요. 30의 밑에 있으니까 사야지라는 것보다도 제가 이거 20일하고 50일 이평선을 보라고 하는 이유는요. 이게 200일이 기준인데 이걸 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걸 잘 보세요. 이걸 잘 보신 다음에 그 이제 일주일 있다가 한번 보세요. 얘가 20일선은 29%였고 얘가 32%였잖아요. 일주일 이후에도 요 근방에 있으면 아직 못 벗어난 거예요. 그죠? 예, 짧은 이평선들이 아직도 못 벗어났으면. 그런데 얘가 다음 주에 보니까 얘가 뭐 한 39%쯤 되고 얘는 한 40 몇 프로 되고 그러면 오른 거잖아요. 그럼 뭐예요? 이거 바닥권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뜻인 거죠. 그죠? 30% 밑에서 30% 위로 벗어나는 그 구간에 잡으시면 수익률을 잡을 수 있는 구간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많이 적용을 해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알려주면 뭐합니까? 기가 막힌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부분인 건데 알려주면 뭐예요? 안 보잖아. 안 보잖아요. 특히 지금같이 막 내려갈 때보다도 뭐예요? 우리가 원하는 건 올라갈 때 아니에요. 이제 바닥에서 이제 올라갈 때를 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예, 그때 좀 보시면 되는 거죠. 그때 좀 보시면 아마 얘는 더 밑에 있었을 거예요. 다 더 밑에 있었겠죠. 그죠? 여기서 보시면은. 그래서 자, 뭐 5일선 같은 경우는 24니까. 그러니까 요게 시간의 흐름이죠. 5일 후, 20일 후, 50일 후니까. 그래서 점점 얘네들이 30 밑에서 올라오는 그 섹터 쪽으로 가시면은 수익률을 잡을 수가 있죠. 그다음에 그 섹터들을 보시면 돼요. 이도 저도 모르겠으면 어때요? 그냥 ETF 사면 돼요. XLP잖아요. XLP. 그냥 XLP 사면은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종목을 사서 이게 평균일 때 어떤 종목은 더 갈 수도 있고 어떤 종목은 내가 샀는데 더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요. 그냥 XLP 사면은요. 이거는 90% 이상 수익이 나겠죠. 이건 90% 이상 수익이 나는 거예요. 알려줘도 안 해요. 안 해요. 한번 해보는 거죠. 하나 사서 한번 지켜보세요. 어떻게 되나.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은 지금 제일 높은 게 뭐예요? 커뮤니케이션 쪽이잖아요. 200일도 70%예요. 고점. 그죠? 예, 70%가 다 200일 위에 있는 거예요. 얘네들 신났네. 신났고요. 그죠? 그리고 20일은 80%가 되고요. 50일도 60% 선이에요. 이거 뭐예요? 이거 완전히 과열 구간인 거죠. 그러면 이렇게 봤으면 커뮤니케이션 쪽으로 지금 손이 가요? 네, 잘 손이 안 가요. 잘 손이 안 가요. 이건 거의 이쪽 구간에 있는 부분인 거니까. 개별적인 종목 차트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 커뮤니케이션 자체의 섹터에 투자한다라고 하면 여기서 사면 올라갈 확률보다 내려갈 확률이 큰 거죠. 얘는 내려갈 확률보다 올라갈 확률이 큰 거고요. 언제? 위로 움직일 때 가는 거예요. 위로 움직일 때. 계속 거기서 20 몇 프로 하고 있을 때 산다라기보다도. 거기서 사도 되는데 시간을 좀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 30 밑에 부분에서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올라가게 돼 있죠. 걔가 30에서 머물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장의 흐름은 아니니까. 시장은 항상 움직이니까요. 그렇게 보시고. 그래서 200일 자체도 보시면은 리츠 같은 경우는 거의 죽쓰고 있네요. 200일 자체가 30이 안 돼요. 그죠? 30이 안 되는데 지금 요 금방 올라온 거 아니겠어요? 요쯤에.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보시고. 그다음에 이
머티리얼 정도도 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별로 좋지 않고요. 좋지 않고. 그리고 21선이 제일 많이 이제 뛰어오른 거. 5일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주가 좋았는데 지금 보세요. 일주일 동안의 주가 흐름이 되게 좋았죠. 제일 안 좋은 섹터가 어디예요? 유틸리티랑 리츠랑 필수 소비재 세 가지 섹터가 지금 제일 안 좋은 상황이에요. 아직 못 가고 있는 부분인 거죠. 못 가고 있는 부분인 거고. 이제 제일 달달린 에너지는 100%예요. 에너지 종목은 전 종목이 다 5일선 위에 있네요. 다 주가 이거 다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이건. 이건 주가 다 올랐다는 얘기인 거고 21선 자체도 90%고. 그러면 에너지가 제일 급반등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엑선모빌, XLE. 죠 에너지 종목도 잘 가고 있나 봅니다. 이렇게 한번 잘 보세요. 의미 있는 숫자는 뭐다? 30 밑에서 올라가는 놈. 아셨죠? 30 근처를 보고 있으면 얘는 거의 바닥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필수 소비재 굉장히 안 좋네요. 음, 굉장히 안 좋아요. 이거 지수 대비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이번에는 이슈가 경기 침체가 아니라 관세잖아요. 관세다 보니까 필수 소비재도 같이 떨어졌거든요. 같이 떨어졌는데 이 부분에서 큐큐큐하고 다른 거 보이시죠? 그죠? 예, 굉장히 못 올라가고 있죠. 아까 이 필수 소비재 대장주가 P&G 뭐 이런 거잖아요. 못 올라가잖아요, 얘네들. 그죠? 지금 얘네들 못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다 21선 밑에 있죠. 51선 밑에 있고. 또 대장주 펩시 같은 애들도 보시면 밑에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게 흐름을 보시면서 걔네들이 이게 그 30% 밑에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지질 궁상을 떨고 있는 나이가 될 거예요, 아마. 코카콜라 그나마 이제 200일선 위에 있는데 힘을 못 받습니다. 이게 지금 필수 소비재가 지금 안 좋은 이유가 어디 있냐면요. 이런 거예요. 시장의 흐름을 읽으셔야 되는 건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장, 이제 마켓이 침체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필수 소비재가 견디죠. 잘 올라가죠. 그죠? 예, 잘 올라가는데, 이게 침체가 아니라 관세잖아요. 관세니까 필수 소비재도 직격타죠. 예, 직격타를 맞습니다. 걔네 미국 애들은 소비 국가잖아요. 그죠? 미국은 소비 국가인데 걔네들이 생산해서 소비하는 게 아니라 수입해서 하잖아요. 생산도 많이 있지만, 그죠? 거의 뭐 우리도 뭐 산다 그러면 뭐 외국으로 뭐잖아요. 중국산 들어오고 막 이렇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에서 뭐 순수 국내산 뭐 이런 거는 먹는 거밖에 별로 없잖아요. 그죠? 나머지 다 수입이잖아요. 먹는 것도 수입이잖아요. 그러니까 관세 영향을 많이 받는데 필수 소비재도 관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부분인 거죠. 그죠? 예, 이게 소비재잖아요. 소비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P&G가 미국에서 다 사는 게 다 생산하는 게 아니잖아요. 해외에서 다 생산해가지고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는 부분인 거고. 월마트나 코스트코 같은 기업 같은 경우도 뭐예요? 걔네도 파는 물품 중에 자국에서 생산하는 물품은 얼마 안 되겠죠. 거의 다 수입하는 물품이기 때문에 관세 직격타거든요. 그러니까 이 필수 소비재가 원래 견뎌줬어야 돼요. 경기 침체, 기술주가 떨어지면 필수 소비재, 방어주가 견뎌줬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예외적인 거였죠. 원인이 관세라서. 그러니까 다 같이 다 떨어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 거의 거반다 주가가 이렇게 떨어져 버리니까 금이 더 오른 거예요. 원래 필수 소비재로도 가야 되고 채권으로도 가야 되고 금으로도 가야 되고 달러로도 가야 되고 그죠? 막 이렇게 이제 조금 방어주 쪽으로 돈이 움직이잖아요. 기술주가 떨어지면은. 지금 시장이 그런 설명해 드리고 있어요. 그죠? 글로 가야 하는데 자, 보세요. 자, 달러도 달러도 약달러. 자, 달러. 자, 그리고 필수 소비재 뭐 이런 방어주, 가치주들 애들 같은 경우도 다 무너지죠. 그죠? 예. 제일 막강했던 UNH 보세요. 는 그 기업 망하는 줄 알았어. UNH 같은 애들도 원래 꼭대기에서 견뎌줘야 되는데 완전히 폭삭 다 주저앉았죠. 돈이 어디로 가요? 채권도 지금 금리가 움직이질 않죠. 채권도 올라가질 않죠. 그러니까 채권으로도 돈이 안 들어가죠. 그럼 그 돈이 어디로 가겠어요? 금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금이 그렇게 급격하게 오른 거예요. 딴 데보다 훨씬 더 빠르게 올랐거든요. 더 많이. 이 이유를 아셔야 돼요. 그냥 금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돈이 갈 데가 없었던 거죠. 필수 소비재들이 지금 이거 눌러 앉았잖아요. 원래 필수 소비재하고 기술주는 어때야 돼요? 그래프가 이렇게 약간 데칼코마니 같은 그런 느낌으로 견뎌줘야 되는 부분인 건데 이제 근데 또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이번에 관세가 풀렸죠. 관세가 풀렸어. 관세가 풀렸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눌렸던 기업들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억눌렀던 악재가 풀리면 가장 많이 올라가는 회복 탄력성이 높은 아이들을 주시하세요를 수도 없이 얘기했죠. 그죠? 예, 내려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중에서 어느 놈이 먼저 튈 것이냐를 잘 지켜보고 있으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관세가 지금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 얘네도 해결이 되는 것 같은데 문제는 뭐예요? 자, 그러면 P&G가 해결이 되는 게 이게 P&G가 해결이 더 이제 많이 되겠어요? 아니면 엔비디아가 더 많이 되겠어요? 그렇죠? 예. 기술적으로 돈이 들어가서 돈이 안 들어간 거예요. 얘네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봐야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더 많이 뛰는 놈으로 가겠죠. 수혜도 다 같이 받겠지만 가장 많이 받을 것 같고 가장 많이 튀어오를 것 같은 애한테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 놈은 더 튀고 못 오르는 놈은 못 오르는 거죠. P&G가 무슨 문제 있나요? 문제 없어요. 문제 없거든요. 없는데 예, 돈이 어디로 가요? 얘한테까지 관심을 안 가져주는 거죠. 그죠? 선생님들도 요즘에 P&G 봅니까? 살려고? 안 보죠. 예. 차라리 그 흔한 애플이나 테슬라나 걔네들을 보고 있지 얘를 안 보잖아요. 똑같아요. 돈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일로. 그죠?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거는요. 돈이 어디로 흘러가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레벨 수업 할 때도 늘 말씀드렸잖아요. 돈이 어디서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봐야지 되는 게 주식시장의 흐름이다라고 하는 거. 그 돈의 흐름이 보이기 시작하면은 돈이 자연스럽게 벌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쫓아가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거죠. 자, 내려갔을 때 뭘 봐라? 어느 놈이 튀어오를 것이냐. 그리고 튀어오를 것 같은 놈한테 묻혀놓고 견디는 거예요. 내가 사자마자 오르는 건 아니라 그랬죠. 그러나 내가 사놓고 묵혀 있으면은 해결이 되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죠? 올라갔을 때 더 많이 올라가고 더 빨리 올라가는 힘 있는 놈을 내가 갖고 있으니까 내 계좌는 시장 수익률 대비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원리예요. 그러니까 그 흐름을 잘 읽어야 되는 거죠. 단순히 무슨 차트가 이럴 것 같고 뭐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거시적으로 볼 수 있는 일단 돈의 흐름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제일 중요해요.
그 기업 자체가 뭐해서 뭐 그냥 뭐 무슨 뭐 뭘 개발할 것 같고 뭐 요번에 뭐 사우디 가서 무슨 호재가 날 것 같고 그건 굉장히 작은 이슈예요. 큰 흐름에서는 결국에는 해결이 되면 수혜를 볼 기업들이었고. 그죠? 예, 그러니까 해결이 되기 전에는 눌려 있던 거였고. 그런 부분들을 잘 읽어내면 되는 거죠. 아셨죠? 예. 그래서 이 종목을 어느 걸 본다?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은 널리고 널렸어요. 널리고 널렸는데 내가 큰 흐름을 볼 줄 아느냐 모르느냐 거기에서 수익률이 갈리는 부분인 겁니다. 근데 이제 보통 투자자들은 뭐예요? 아까처럼 이제 뭐 이제 왜 안 움직입니까? 자기가 멈췄어요. 이제 보통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요? 제가 아까 왜 이제 밑에서는 못 사고, 그죠? 밑에서는 못 사고 뭘 본다 그랬어요? 그 올라왔을 때 지금 같은 때 이제 막 사고 싶다라고 했잖아요. 예,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이유가 바로 지금 말씀드린 흐름을 못 읽어서 그러는 거예요. 흐름. 그러니까 이거 봤을 때는 얘 200일선에서 안 떨어졌잖아요. 200일선에서 안 떨어진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 지수보다 더 잘 견디는 애들이 있는데 그럼 얘가 해결이 되면 더 빨리 틀 것이냐 말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얘가 이제 회복이 되게 되면은 얘가 더 빨리 뛰겠다 싶으면은요. 이 구간에서 모아갈 수 있는 거죠. 그죠? 충분히 모아갈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어찌어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모았어야 하는 부분인 거죠. 여기서 모으고 올라가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즐기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들은 여기서는 째려보기만 해. 이렇게, 주시해. 그냥 이렇게 고급스러운 표현으로 주시한다고 얘기해요. 잘 지켜본다라고만 얘기하지 지켜보는 건 돈이 안 돼요. 뭐라도 움직여야 돼요. 쓰던지 누르던지. 그죠? 그러다가 어때요? 얘가 이제 막 올라가서 이제 막 얘가 올라가기 시작을 하니까 여기에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수익률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항상 그런 종목들을 잘 보고 계세요. 잘 보고 계시고 그래서 데이터를 모으면서 아 내가 어느 부분에서 얘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이 나와야 하는 거죠. 음. 자, 얘가 오늘이네요. 오늘은 최고점에서 조금 내려왔어요. 여기 좀 와 있어요. 예, 그죠? 예, 그러면 또 이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 떨어져가지고 여기에서 뭐 지지를 받고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는 또 사야지. 그러고 막 이제 소설 막 쓰기 시작을 해요. 여기나 물리는 건 똑같아요. 여기나 물려버리는 거 똑같아요. 이거 한 번 내려오면 훅 떨어질 수 있는 라인인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기준 잘 잡고 항상 꼭대기에서 어쩔 줄을 몰라 하지 마시고 밑에서 어딘가 기준을 잘 잡고 가는 그러한 투자 원칙을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도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하세요. 특히 이런 게 의미 있는 거 이거 맨날 들여다보는 거 아니고요. 의미가 있는 거는 지금처럼 변동성이 심할 때에는 좋아요. 그래서 급격하게 내려가고 급격하게 올라가고 할 때에는 얘네들이 숫자가 아주 극명하게 양쪽으로 양분화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또 참고하기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잘 눌러보세요. 잘 눌러보시고 이제 여러 개 이렇게 누르면은요 별의별 것들 자료들 되게 많이 나와요. 그죠? 이렇게 세분화돼서 이렇게 그림으로도 나오잖아요. 누르면은 이제 나오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이것저것 눌러보십시오. 여기 탭도 많이 있으니까 눌러보면서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 밑으로 고개를 향하고 있고요. 아까 제일 좋았던 게 이제 커뮤니케이션주 같은 거였었잖아요. 자, 커뮤니케이션 어디 갔나요? 여기 있네요. 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같은 거 이제 눌러보시면 어때요? 다르죠? 다 위로 이렇게 가고 있죠? 이게 다르잖아요. 그런 부분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자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있다. 잘 활용해 보세요. 그러니까 데이터는 굉장히 많아요. 투자하는 방법도 굉장히 많아요. 중요한 거는요. 내가 뭐라도 막 적용을 해 보면서 내가 쉽게 다룰 수 있는 툴, 사이트, 그죠? 그리고 내가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기준 이런 게 있거든요. 그것을 빨리 연습하다 보면 나한테 이렇게 쉬운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거를 빨리빨리 사용하셔가지고 자주 잘 써먹어야지 되는 거죠. 써먹어서 수익률을 만들어가면. 자, 그래서 200일 이평선 위에 있는 종목이 70% 이상이면 과열을 감지하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과열 구간인 거고요. 30% 미만에 있을 때는요, 저점 부분인 거고, 30% 미만에서는 매수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PNG를 사고 싶어요. PNG가 망할 종목도 아니고, 이상한 종목도 아니고, 안 올라가는 종목도 아니고, 그죠? 예, PNG가 나는 사고 싶어. 그러면 언제? 지금쯤이. 그래서 배운 대로. 언제? 아, PNG가 지금 저점 구간에 있구나. 저점 구간에 있으니까. 자, 저점 구간에 있으니까 이제 배운 대로 얘가 이렇게 뭐예요? 골든 크로스 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배운 거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골든 크로스를 나든지 뭐 추세를 보든지 해가지고 얘가 올라갈 때 사면은 그때 사는 것들은 뭐다? 예, 거의 다 수익을 만들어 간다라는 거죠. 그때 사는 것들은. 그리고 여기가 바닥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벗어날 때 보라는 거죠. 지금 수치가 뭐 30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은 이게 아직 바닥 구간을 못 벗어난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30에서 벗어나는 거 확인하라는 거죠. 거의 21선 있고 51선 있잖아요. 벗어나는 거 보시면 거의 골프 나면서 이제 벗어날 거예요. 그럼 그때 사는 부분들은 바닥은 아니더라도, 그죠? 바닥은 아니더라도 충분히 저점 구간에서 잡아가지고 언제 팔아요? 그럼 걔네가 막 70 갈 때 있을 거예요. 또 걔네가 또 70 갈 때 있거든요. 막 이제 과열 구간 있거든요. 팔고 싶으면 거기서 팔아도 돼요. 그러면은 거의 90% 이상 수익 나지 않겠어요? 아니 그 30% 밑에서 샀는데 70% 위에서 팔면 당일 수익 아니겠어요? 그죠? 정해져 있는 건데 내가 안 해서 못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또 안 하는 이유는 욕심이 그득해요. 내가 PNG로 수익을 보느니 팔란티어 사가지고 먹어버리겠다. 뭐 이런 느낌으로 가거든요. 그러다가 팔란티어 사서 나락으로 가죠. 그죠? 예, 꼭대기 있는 팔란티어 사가지고 이게 나락으로 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에 골고루 자산 배분해 놓으시고요. 얘는 얘만의 매수 기점을 타점을 딱 잡고 기다리시면 돼요. 팔란티어고 커뮤니케이션주는 커뮤니케이션 주고 PNG는 PNG인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어디든 어떤 종목이든 간에 내가 무조건 수익이 남은 다음 때인 거 아니겠어요? 수익이 남으면 되는 부분인 거죠. 이렇게 해서 잘 활용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퀀트 투자라고 하는 거는요. 개념 자체가 뭐냐면
과거의 어떤 투자 데이터 있잖아요. 예,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백테스트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백테스트를 돌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무슨 어떤 예상치가 아니라 과거의 데이터의 팩트예요. 과거의 데이터에 의해서 얘는 이 기간 동안 이만큼의 수익을 올렸었다라고 하는 과거의 데이터. 그래서 백테스트거든요. 과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 어떤 뭐 예상이나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어림도 무슨 뭐 확률을 따지고 뭐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실제적인 투자 수익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 거, 유치를 해나가야 되는 거는 뭐냐면 이 종목은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변동성이라든가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이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인지하고 투자해 간다라고 하는 그 부분 때문에 퀀트를 보는 거고요. 퀀트는 투자의 한 이제 방법 중에 하나예요. 가치 투자, 모멘텀 투자, 성장주 투자, 뭐 역발상 투자, 퀀트 투자 뭐 이런 것처럼 투자의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기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퀀트를 보실 때는 이것도 채팅창에 올려드릴게요. 예, 포트폴리오 비주얼라이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여기 들어가셔서 이거 사용하는 방법은요. 여기 백테스트 쪽에 보시면 여기 백테스트 포트폴리오라고 있거든요. 요 포트폴리오를 누르고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내 거를 한번 이제 그 분석을 해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요거를 보는 방법, 이제 넣는 방법들을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과거의 데이터를 불러오라고 내가 설정을 해주는 거죠. 어떠한 데이터를 불러온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이 세팅 부분에다가는 이제 몇 년부터 몇 년까지의 투자 그 데이터를 볼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고자 하는 종목의 이제 그 투자 이제 그 상장된 기간만큼 볼 수 있는데요. 너무 오래된 거는 뭐 그닥 그렇게 저는 의미 있게 보지는 않고 뭐 최소한 2000년부터 그래도 20년이 넘어요. 그죠? 예, 최소한 뭐 2000년부터 이제 왠지 1900년 하면 좀 이렇게 그 올드해 보이잖아. 그죠? 근데 2000년 정도 하면 조금 최근 같은 느낌 안 들어요? 그래서 2000년부터 해서 한 20년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날짜 정도만 보시고 만약에 내가 보고자 하는 종목이 2000년 이후에 상장이 돼 있으면은 그 부분만큼만 데이터를 불러와요. 그 전에 데이터가 없으니까 그거는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요거는 내 투자 금액입니다. 내가 투자한 게. 그러니까 이 데이터는 어떤 원리냐면 내가 꾸준히 적립식으로 투자했을 때에 뭐 어떻다 이런 부분보다도 내가 어떤 종목에 얼마를 넣어서 이 기간 동안 투자를 했다면 지금 얼마가 되어 있겠다. 요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10,000달러, 한 400만 원 되나요? 그죠? 예, 10,000달러 정도를 가지고 내가 2000년도에 투자를 했다. 그러니까 내가 2000년도에 1,400만 원을 투자했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정도만 넣어 놓으시고 나머지는 이렇게 안 건드리셔도 되고요.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종목을 집어 넣으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목을 집어 넣을 때는요. 내가 이걸 어떻게 집어 넣으시냐면 예, 선생님들 포트폴리오가 있잖아요. 그럼 선생님들 포트폴리오를 여기에다가 넣으시면 돼요. ESM 거 포트폴리오 최신판은 아니어도 대강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보셔가지고 내 포트폴리오에서 지금 비중이 높은 아이 정도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넣을 때 보면 코스트코가 그죠? 코스트코가 지금 24% 정도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해요. 여기가 코스트코 하시고 이 코스트코 24%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 계속 그 늘릴 수 있거든요. 계속 늘릴 수는 있는데 뭐 누르면 늘릴 수 있는데 한 10개 정도만 넣으세요. 메인 종목으로 해서 한 10개 정도 해서 100% 맞춰가지고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파이도 한 22%, 25%, 스파이가 뭐 한 23% 정도 넣으시고 이런 식으로 돌리시면 돼요. QQQ는 한 13%, QQQ는 한 13% 정도 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신 이 포트폴리오 있잖아요. 그거를 대략적으로 뭐 0.15%뭐 이런 것들은 크게 의미 없는 거니까 그래서 위에를 이제 어느 정도 맞추셔가지고 내 위에 상위 한 10종목 정도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쭉 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넣으셔가지고 이제 돌려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몇 개만 더 넣을까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10% 정도, 엔비디아가 한 15% 넣고 얘도 한 18% 넣고 얘도 한 25%, 얘도 한 27%, 85%네요. 15%짜리 하나만 더 넣어볼게요. 마이크로소프트를 한 15%에서 넣을게요, 그냥. 마이크로소프트 얘를 한 15%. 이렇게 넣으면은 이제 100%가 됐죠? 100% 되면은 여기다가 이제 분석을 해서 돌리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쭉 나와요. 나왔을 때 이렇게 나오죠. 내 퍼센테이지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이 주로 보셔야 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자, 내가 이제 그 10,000달러를 집어넣었을 때 저렇게 투자하면 얼마가 됐다? 11만 달러 정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건 요거예요, 요거. CAGR이 이게 뭐냐면 연평균 수익률인 거죠. 그죠? 선생님들이 복리계산표 돌릴 때 연평균 수익률 15% 돌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넣으면 연평균 수익률이 30%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예상이 아니라 뭐요? 과거에 그랬다는 거죠. 올라갈 때도 있었고 내려갈 때도 있었는데 연평균 수익률이 30%였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건 엔디디입니다.
이게 뭐냐면 마이너스 30%죠. 이게 뭐냐면 얘가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이 MDD는요, 가장 많이 내려갔을 때, 내 포트폴리오가 가장 많이 내려갔을 때 몇 프로까지 내려갔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마이너스 30%까지 내려갔다는 거죠. 이렇게 종목을 갖고 내가 20년 동안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걸 여러 개, 첫 번째는요,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을 정리해서 넣어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렇게 내가 희망하는 종목 있잖아요. 아, 내가 이런 종목을 갖고 있었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넣어보세요. 넣어가지고 이렇게 종목들을 넣어봐갖고 어떤 걸 찾느냐? MDD 많이 떨어지는 건 낮춰야 되겠죠. MDD는 많이 안 떨어지면서 연평균 수익률은 높은 아이를 찾으셔야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한번 넣어보세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내 현재 포트폴리오의 연평균 수익률과 MDD를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시고 20년은 너무 기니까 15년만 하죠. 15년만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2010년, 이제 최근 2010년 정도, 그래서 15년 정도 만 달러 해가지고 이제 그 한번 넣어보는데요. 자, 넣어보는데 여기다가 이제 뭐냐면 예를 들면은요, 이렇게 이제 분산 투자 안 하고 내가 만약에 이제 어느 한 종목 몰빵을 했다. 엔비디아만 100%야. 내가 엔비디아에 몰빵했어. 만 달러치를 엔비디아를 샀어. 그러면 내가 이제 1,400만 원 엔비디아 넣었을 때 얼마가 될 것이냐라고 분석을 해보면 얼마가 됐을까요? 얼마예요? 130만 달러예요. 130만 달러면 얼마인 줄 아세요? 20억 넘지 않아요, 이거? 1,400만 원 넣는데 얘는 이제 20억 된 거거든요. 얘 연평균 수익률이 얼마예요? 얘 70%, 69%, 69%. 연평균 수익률이. 그죠? 근데 또 봐야 되는 게 뭐예요? 엔비디가 뭐예요? 63%. 이거 반에 반토막 났다는 얘기거든요. 반에 반토막.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아셔야 되는 게 엔비디아를 가지고 내가 만약에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가져올 수 있겠죠. 이거 인생 역전이죠. 1,000만 원 갖고 20억 만들었으니까요. 그래서 1억 갖고 넣었으면은 200억이 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인생 역전이거든요. 예, 그래서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가지고 갈 수 있는데 조건이 뭐예요? 이걸 견뎌야 되는 거죠. 이 엔비디를. 내가 돈을 넣었는데 반에 반토막이 난 거를 보고 있을 수 있겠냐는 거죠. 지금 이거는요, 만 달러를 넣은 다음에 사지도 않고 팔지도 않고 보유했을 경우에요. 보유만 했을 경우에 이런 거고, 지금처럼 좋은 타점에서 계속 추가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은요, 예, 더 올라가겠죠. 수익은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견딜 수 있느냐 없느냐. 근데 사람은 못 견뎌요. 지금 선생님들 반토막이 뭐야? 지금 마이너스 한 20%난 것도 있고 안 난 것도 있고 개별 종목으로 마이너스 30% 찍었다라고 하면 뭐예요? 잠을 못 자잖아요, 지금. 유유 난리 나잖아요. 그죠? 그거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벌어들이려면 주식시장에서는 견뎌줘야 되는 건데 이 정도 숫자는 못 견디는 이렇게 만들면 안 돼요, 이거는.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이건 정말 훌륭하죠. 훌륭한데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이렇게까지 이거를 견디면서 이렇게까지 한다? 더 해봤어요. 저 해봤어요. 22년도에 엔비디아가 이랬거든요. 22년도. 근데 이제 저는 그 밑에서 계속 이제 저가 매수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엔비디아가 이 정도로 파고들지는 않았거든요. 계속 올리는 거죠. 숫자를 계속 늘렸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시장 수익률은요, 반에 반토막 났어요. 시장 수익률은 70% 넘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 포트폴리오도 마찬가지예요. 엔비디아 마이너스 50% 넘어갔었어요. 마이너스 50% 넘어갔었는데 그걸 견뎌내니까 60, 이게 어떻게 돼요? 예,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 견뎌내니까 예, 800%를 뛰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견뎌내는 거 못 견뎌요. 마이너스 50%도 못 가요. 왜냐면 마이너스 50%쯤 되면은 그 마이너스 50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금액이 중요한 거예요. 금액이. 내가 몇 주 갖고 있는데 마이너스 50이면 선생님들 어떻게 해요? 없는 셈 치고 그냥 묶고 가잖아요. 얼마 안 되니까. 근데 내가 거기에 들어간 게 1억이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 묶고 가겠나요? 그게 못 묶고 가요. 그거 못 묶고 가. 잠이 안 와요. 벌써 마이너스 막 20%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막 내 전재산 다 날아갈 것 같고 막 이런 공포가 오거든요. 그래서 MDD는 최소한으로 줄이셔야 돼요. 근데 MDD가 클수록, 그러니까 낙폭이 클수록 수익률도 좋겠죠. 어쩔 수 없잖아요. 많이 내려가니까 제가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안 내려가는 종목은 이렇게 올라갈 수가 없죠. 그죠? 내려갔다 올라갔으니까 이게 큰 거지. 안 내려가고 그냥 올라가면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건 뭐 당연한 이치거든요. 그래서 MDD가 아예 뭐 적게 나오게 한다라고 하는 거는 저런 거 있잖아요. ETF 뭐 이런 거 사시면 되게 적어요. 네, 이렇게 되게 적게 나오니까. 근데 예, 요것도 적어요. 요것도 적으니까 이제 적정선을 어느 정도 내가 견딜 수 있는 적정선을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선생님들 출발하실 때는요, 요거 한 3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까지만 가셔도 선생님들 두근반 세근반 막 그럴 거예요, 아마. 네, 두근반 세근반 합니다. 근데 마이너스 30 정도 나와야지 얘네들이 연평균 수익률이 꽤나 좋아요. 요 정도 나오면 연평균 수익률도 한 30%에서 조금 플러스 뭐좀 될 거예요. 이 정도 하면 수익률이 이제 연평균 30% 정도쯤 된다라고. 이 정도쯤 나오는지 보세요. 그래서 일단 1번은 뭐예요? 선생님들이 그 뭐죠? 내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많은 비중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포트폴리오예요. 내 희망사항 말고 현재의 내 포트폴리오가 어떤 상황인지를 팩트로 넣고 돌려보세요. 그래서 꼼꼼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여기에 그대로 넣으세요. 팩트로 넣으세요. 여기 보면 이거 뭐 누르면은 20개, 30개 더 들어갈 수 있거든요. 더 들어갈 수 있으니까 거의 선생님들 뭐 30개 안쪽이면 거반 끝나잖아요. 0.0 몇 프로짜리 이런 건 좀 빼고 반올림 해가지고 해서 한 20개든 넣어보세요. 종목들을 쫙 넣어가지고 정밀하게 한번 분석을 눌러보세요. 한 2010년부터 정도만 하세요. 2010년 정도부터만 하셔가지고 눌러보셔가지고 이제 그 어떤 걸 보시냐면 캡처하시는데 요 그림, 요 원으로 내가 이제 어떤 종목들을 얼마큼 갖고 있는지 이렇게 그래프로 나오는 거잖아요. 요 부분, 요거 왼쪽까지 요 부분을 캡처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요 부분, 요 표를 캡처를 해 주세요.
해서 올려주세요. 독방에. 지금 현재 내가 갖고 있는 거 팩트를 아셔야죠. 그래서 내가 한 거 보니까 뭐예요? 아, 내가 MDD가 몇 프로 나오고 연평균 수익률이 얼마가 나오더라라는 걸 알고 가셔야죠. 그리고 봤는데 내가 봤더니 연평균 수익률이 나는 이거 조금 너무 약한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개별 종목도 이렇게 제가 한 것처럼 엔비디아,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테슬라 이런 식으로 해서 개별적으로 돌려보세요. 그래서 내가 연평균 수익률을 높이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수익률을 높게 가지고 가는 있잖아요, 그죠? 예, 연평균 수익률 높게 가는 종목들을 비중을 더 높여 보세요. 그러면 내 포트폴리오의 연평균 수익률이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다 하다 보면은 내 연평균 수익률 막 깎아먹는 애도 있고 막 이렇거든요. 그래서 주요 이제 메인 종목들 비중 많은 것들 넣어서 돌려보셔가지고 현재 내 포트폴리오가 어떤 상황인지 이거 올려주시면 포트폴리오 방향에 대해서 다음 주에 피드백을 해드릴게요. 선생님한테 더 필요한 건 뭐고 더 늘려야 할 종목군은 뭐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봐드릴게요. 그래서 피드백 필요하신 분들은 요거 캡처해서 현재 거예요. 현재 거 올려보시고 그 다음에 번외로는 그래서 내가 그럼 요거 빼고 요거 더 넣어보고 아니면 이거 비중이 지금 10%인데 15% 해보고 뭐 이런 식으로 내 희망사항대로 조금 조정해가지고 한번 맞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그 정도 하면 되겠다 싶으면은 그렇게 포트폴리오를 조금씩 교체해 나가셔도 됩니다. 앞으로 미래가 과거를 그대로 답습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종목이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라는 부분들은 충분히 참고할 만하거든요. 그래서 퀀트도 하나의 투자 방법의 이제 주류가 되는 건데요.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현재 모르잖아, 선생님들이. 내가 지금 이거 돌리면은 연평균 수익률이 15% 나오는 건지. 선생님들 이제 1년 뭐 안 되셨고, 레벨 6은 1년 남짓 되신 분들, 1, 2년 되신 분들은 연평균이라는 게 없잖아요. 연평균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 포트폴리오가 과연 내가 이대로 투자를 해가면은 수익이 얼마나 나는 거야? 뭐 이런 거. 그죠? 그래서 한번 돌려보시면 거의 어림잡아 나옵니다. 나오는 거니까 그럼 내가 10년 뒤에 100억 부자가 될 수 있는지 10억 부자가 될 수 있는지 그죠? 예, 그런 부분들도 한번 보실 수 있는 거니까 백테스트 한번 해가지고 두 개 이렇게 요거랑 해서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를 보는 이유는 어떤 종목들을 이제 메인으로 넣는지를 보려고 하는 부분인 거고 요거는 수익률하고 이제 MDD를 보려고 하는 부분인 거니까 한번 돌려보십시오. 아셨죠? 아셨죠? 공부하기 시작하면 재밌는 거 되게 많아요. 그리고 데이트도 엄청 많고요. 차트도 엄청 많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많은 것 중에서 내가 잘 써먹는 아이를 추려야 돼요. 그러니까 나의 무기, 장착. 그죠? 총으로 싸울 수 있고 칼로 싸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싸울 수도 있겠지만 그죠? 예, 나는 어떤 무기? 예, 전 광선검이에요. 광선검. 하다가 나오면은 강력하게 뿜어내는 되게 공격적인 무기를 가지고 가는 건데 어떤 분들은 저길 수도 있죠. 예, 방패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한번 해보시고 다음 주에 선생님들 포트폴리오 상황 보고 나는 더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갖게 되겠죠. 그죠? 아, 굉장히 만족스러워. 그러면 어때요? 지금처럼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겠죠. 지금 특별하게 안 해도 만족스러우면은 지금 상황에서 뭐만 하면 돼요? 개수만 늘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개수만 늘려가면 되는 거고 조금 만족스럽지 않으면은 만족스러운 방향으로 비중을 조금 조절하면 되는 거고 예, 그렇게 충분히 가치 있게 볼 만한 것이다라고 해서 소개를 한번 시켜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콘트 한번 돌려보시고요. 그리고 아까 바 차트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한 방에 볼까요? 안 보여요. 오늘 보고 뭔가를 이렇게 끄집어내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자주 많이 보셔야 돼요. 많이 보셔야 돼요. 이렇게 변동성 가질 때마다 보면은 특별하게 빨갛게 30% 근방에 있던가 파랗게 뭐 70% 이상이 있던가 막 이런 거 보면서 지켜보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도 공부하려면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XLP 사요. 그냥 XLP 사가지고 걔가 70%쯤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요. 그게 공부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 사가지고 내가 지금 당장 돈을 벌어야지라고 하는 것보다 한번 사놓고 70% 되면 이렇게 수익률이 나는구나를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음에 걔가 30% 되면 한 주만 사겠어요? 예, 20, 30주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다음에는 지금보다 20, 30배는 더 벌 거 아니에요. 맞죠? 예, 그렇게 해서 점점 캐파를 늘려가시는 겁니다. 경험치가 바로 돈이 되는 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공부 또 열심히 해보시고요. 좋죠. 자그나 올라가고 그래서 자그나 올라가고 네, 뭐 자고 나면 내려갔던 시간이 있었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견뎌갈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같이 보는 거잖아요. 네, 해가시면서 또 계좌를 잘 불려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복한 일주일 보내시고요. 다음 주 수요일 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어요. 감사합니다.